자, 이번에는 페이퍼 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퍼 스페이스를 통한 다중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C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중 인쇄하는 방법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종종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종종 도면을 잘 그립니다. 프로젝트 하나에 도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프로젝트 하나에 파일 하나. 그 다음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도면 하나에 파일 하나,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다 나누어서 저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인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플롯 영역 지정하고 오케이, 플롯 영역 지정하고 오케이. 이거 계속 반복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한 번에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인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치 플롯이라고 해요. 배치 플롯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활용한 배치 플롯 두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CAT 2급 시험 볼 때는 반드시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도면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면 설정, C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여기에요. 화면 하단에 모델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페이퍼 스페이스라는 곳입니다. 오토캐드는 모델 스페이스와 페이퍼 스페이스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델 공간, 즉 X축과 Y축과 Z축이 존재하는 모형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모형 공간, 모델 스페이스, 모델 공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형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건 바로 이 모형 공간입니다. 그런데 종이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종이 공간 혹은 인쇄 영역, 인쇄 공간, 그걸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페이퍼가 우리나라 말로 종이죠. 스페이스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영역, 종이 공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 이렇게 쭉 써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이거 옵션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립니다.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맨 아래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 찾으셨나요? 옵션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 탭이 있고 디스플레이 탭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탭이 화면이란 뜻이에요. 이 옵션은 오토캐드 환경 설정 창입니다. 오토캐드 환경 설정 창인데 이 중에 디스플레이 탭이요. 화면에 보이고 감추고 하는 탭. 이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디스플레이 파일 탭. 만약에 얘가 꺼져 있으면 이 위에 파일 탭이 여기가 안 보여요. 위에 탭 있었죠. 지금 보시면 제 위에 탭 있죠. 바로 이 위에 탭 있죠. 여기 이 부분에 탭 있죠. 이 탭이 안 보입니다. 이 옵션이 꺼져 있으면. 디스플레이 표시하다 파일 탭. 파일 탭을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체크해 주시면 파일 탭이 나오니까 작업이 많이 편해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레이아웃 엘리먼트, 여기가 레이아웃입니다.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앤 모델 탭. 얘를 눌러야 화면에 저 레이아웃과 모델 탭이 나옵니다. 얘를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프린터블 에어리아,
출력 가능한 영역 표시하기. 디스플레이 페이퍼 백그라운드, 종이 배경 표시하기. 그 다음 디스플레이 페이퍼 섀도우. 페이퍼 섀도우면 뭐예요? 종이 그림자죠. 종이 그림자 표시하기. 그 다음에 네, 이렇게 3개, 4개네요. 이렇게 4가지 옵션. 요 4개 옵션과 요 옵션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겠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셀렉션 탭이요. 셀렉션 탭에 얘를 기억해 두세요. non verbs, non verb selection. 이 옵션이 체크되어 있어야 델키가 작동이 됩니다. 종종 프로그램상 오류로 얘가 꺼져요. 프로그램 오류인지 아니면 단축키를 잘못 눌러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프로그램 버그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종종 꺼져요. non하고 verbs가 동사 명사란 뜻인데, 우리가 이제 그림 모드로 선택한 다음에 델키를 누르거나 레이어를 바꾸거나 하잖아요. 이 옵션이 꺼져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이 옵션을 켜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케이. 자, 레이아웃 1을 눌러봤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색 창이 나오고 회색 창이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탭 보면, 자, 디스플레이 프린터블 에어리아. 요거 여기 점선 보이시죠? 요 점선이 프린터블 에어리아입니다. 점선이 나올 거예요. 점선이 프린터블 에어리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프린터는 종이를 이송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송이라는 건 이동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동시킨다의 한자, 움직인다의 한자예요. 움직이는 장치를 이송 장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내는 장치. 그러니까 이송 장치, 종이를 딱 물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딱 물고 이렇게 밀어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걸 이송 장치라고 하는데, 종이를 물어야만, 종이를 이렇게 물고 있어야만 이송 장치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인쇄를 할 때 여기 잉크가 여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만큼 프린터가 인쇄를 못하는 영역이 다 있어요. 작게는 한 3, 4mm에서 많게는 한 10 몇 mm까지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프린터블 에어리아가, 즉 출력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이라도 출력이 안 되는 영역이 있고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프린터가 장치적인 의미로 출력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영역 보이시죠? 이 하얀색 영역이 종이고 회색이 종이 영역 바깥쪽입니다. 그럼 내가 이 회색 영역에다 도면을 그린다고 해서 출력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출력이 안 됩니다. 하얀색 이 프린터블 에어리아 안쪽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죠. 프린터블 에어리아 어플리 적용하기. 여기 감춰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페이퍼 백그라운드, 배경색 사라졌죠? 그 다음 섀도우, 그림자. 여기 잘 보시면 그림자가 감춰지는 거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플리 버튼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가 배경을 다 뺐어요. 뒤에 배경도 빼고 프린터블 에어리아도 다 뺀 겁니다. 자, 여기서 렉탱글을 그립니다. 렉탱글 0,0 297,210 옵셋 10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기 전에 하나 더 설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종이 영역 설정하기. 자, 요건 지우고, 자, 제가 여기다 어떻게 적어놨냐면 페이지 셋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페이지 셋업이라는 명령어를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여기 다 나옵니다. 명령어 안 써도 돼요. 쉬운 거는 쉽게 갑시다. 물론 명령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쉬운 건 쉽게 갑시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 셋업 매니저가 있고, 보세요. 뉴 레이아웃,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딜리트, 삭제합니다. 리네임, 이름 바꿉니다. 무브와 카피, 이동하거나 복사합니다. 이거 엑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엑셀 아래쪽에 탭이 있어요. 엑셀 탭이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엑셀 탭입니다. 자, 보세요. 화면을 조금만 키워볼까요? 화면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버튼. 자, 뉴 레이아웃. 레이아웃 3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레이아웃 만들어졌나요? 더하기 키 누르면 돼요. 더하기 키 누르면 레이아웃이 막 만들어져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딜리트. 레이아웃을 삭제할 수 있어요. 얘가 화면을 확대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자, 그 다음에 리네임. 이렇게 이름 바꿀 수 있어요.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 1을 복사할 거예요. 이동하기, 무브와 카피. 그러면 이렇게 떠요. 얘를 create a copy, 복사하는데 move to end, 맨 끝으로 가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요. 레이아웃 1이 맨 뒤로 가서 하나가 복제가 돼요. 이거 엑셀 탭이랑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엑셀 탭이랑 아주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 빼고 다 지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누르면 페이지 셋업 매니저가 나와요. 얘를 설정하는 설정창입니다. 모디파이를 누르면 돼요. 선택하고 모디파이. 이거 뭐예요? 방금 배운 플롯 명령어죠? 페이퍼 스페이스는 종이 영역입니다. 출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역. 출력 영역이에요. 출력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셋업을 하게 되면 출력하는 플롯 명령어가 기준값이 됩니다. 네, 모노크롬의 랜드스케이프에 자, 우리가 했던 HP 7610에 나머지 A4에 네, 다 됐네요. 이때 여기서는 윈도우가 아니고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설정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엠뷰 모델 공간,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을 종이 공간에 표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엠뷰라는 명령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더 있는데 M 스페이스 T 스페이스.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을 종이 공간에 띄우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엠뷰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요.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뭐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클릭하고 모형 공간이 표현되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모델 뷰 그리고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영역이 겹쳐지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선택을 못 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요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그냥 화면입니다.
보시면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선택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정의를 볼까요? 모델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할 거예요. 영상 통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휴대폰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뜨겠죠. 그러면 휴대폰이 물체인가요?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 실물일까요? 누가 실물이죠? 휴대폰이 실물이죠. 그죠? 실물은 휴대폰입니다. 그러면 휴대폰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화면 표시된 거죠. 맞아요.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을 종이 공간에 표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물은 누구예요? 얘가 실물인 거예요. 모델뷰로 불러온 이 다각형이 바로 실물인 겁니다. 얘가 실물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모델뷰. 자요. 모델 스페이스라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요. 얘가 실물이에요. 이제는 얘가 실물입니다. 페이퍼 스페이스 그러면 페이퍼 스페이스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화면일 뿐이에요. 모델 스페이스 그러면 M 스페이스라고 하면 M 스페이스가 즉 모델 스페이스가 모형 공간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mSpace 명령어를 실행해야만 모형 공간이 활성화돼서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이 실물이 되는 거고, pSpace를 실행하면 paperSpace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엔 클릭하시면 돼요. 자, 종이 영역 더블 클릭. 어때요? 간단하게 해결되죠?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그 다음 모델 뷰. 자, 제가 모델 뷰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다시 모델 뷰, 엠뷰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락 기능이 있어요. 락, 잠금 기능. 이 잠금 기능이 뭐냐면은 우리가 모델 뷰를 더블 클릭했을 때 화면에 줌인 줌아웃이 되죠. 화면 이동이 되죠. 이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모델 뷰, 락, 온, 그 다음에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러면 잠금이 막힌 겁니다. 잠금을 막는 기능이에요. 모델 뷰, 락, 오프, 그 다음 선택, 엔터. 그러면 다시 또 풀어져요.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델 뷰. 이번엔 3개입니다. 아니 2개부터 할까요? 화면을 둘로 쪼개요. 그러니까 둘로 쪼개는 방법이 호리젠탈과 버티컬이 있습니다. 호리젠탈이란 얘기는 화면을 이렇게 수평으로 자르는 거예요. 버티컬이란 얘기는 화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는 겁니다. 호리젠탈, 그 다음 피트. 수평으로 둘로 잘렸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모델 뷰 2개, 버티컬, 피트. 둘로 나눠진 거 보이시죠? 이번엔 3개요. 3개면 화면이 셋으로 나눠지는데 호리젠탈 버티컬이야 이해돼요. 어버브 빌러브 레프트 라이트는 뭐냐면 화면을 이렇게 셋으로 쪼갠 다음 위쪽에 큰 거 하나, 아래쪽에 작은 거 2개. 이게 어버브예요. 빌로우는 반대로 아래쪽에 큰 걸 두고 위쪽을 작게 자르는 거. 레프트는 화면을 두고 둘로 쪼갠 다음 왼쪽을 크고 오른쪽을 2개로 놓은 거. 라이트는 오른쪽에 큰 건 두고 왼쪽에 화면 둘로 나눈 거. 이렇게 됩니다. 자, 레프트만 보죠. 화면에 큰 게 왼쪽에 가 있죠. 다시 볼까요? 모델 뷰 3개, 어버브, 피트. 위로 올라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델 뷰 4개, 그 다음 피트, 그 다음에 우상단 삭제. 더블 클릭 후 하나씩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요. 정면을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축척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맞추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맞춰 보시죠. 여기까지 했으면 한 10분 쉬었다 하죠.
들어오셨나요? 자, 그럼 조금만 더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축척이에요. 그 다음엔 우리가 여기다 축척을 맞춰야 됩니다. 자, 축척을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줌 명령을 통해서 축척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mv 셋업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맞추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축척을 맞추는 방법. 첫 번째가 줌입니다. 줌 명령을 통해서 축척 맞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mv 셋업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축척 맞추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CAT 2급에서 쓰시면 편해요. 일반 도면에서 쓰기 편합니다. 자, 먼저 mv 셋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 셋업. 그러면 여기 스케일 뷰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케일 뷰포트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작업하는 겁니다. 스케일 뷰포트. 그러면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하게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니폼하게 맞추시겠습니까? 인터랙티브란 얘기는 다양하게 맞출 것인가요? 유니폼은 균일하게 맞출 것인가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유니폼 입죠? 교복. 교복을 유니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복을 유니폼이라고 하죠. 네, 똑같은 겁니다. 균일하게. 인터랙티브는 다양성이란 뜻이에요. 즉 축척이 하나는 1대1이고 하나는 1대2고 하나는 1대3이에요. 축척이 다 다르죠? 이렇게 다양성하게 축척을 맞출 거냐, 아니면 전부 다 똑같은 축척 1대2로 맞출 거냐,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유니폼으로 갑니다. 유니폼 엔터. 그 다음 엔터 더 넘버 오브 페이퍼 스페이스 유니트. 종이의 단위. 자, 축척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축척은 종이 대 실물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종이의 1mm가 실물의 몇 mm입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4대1이에요. 그럼 종이의 4가 실물의 1mm입니다. 1대4예요. 종이의 1mm가 실물의 4mm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대부분 다 여기다가 축척을 써요. 배척을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 페이퍼 스페이스 유니트는 1이 됩니다. 엔터. 그 다음 모델 스페이스의 유니트, 실물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얘가 아마 1대2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1대2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mv 셋업이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mv 셋업의 또 다른 점은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위치 맞춤이에요. 자, 보세요. 위치가 어떤가요? 위치가 지금 다 다르죠. 그죠? 이 위치를 mv 셋업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정면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요. 정면의 위치를. 그 다음 mv 셋업. 그러면 여기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얼라인. 정렬하다. 위치를 맞추다. 이게 얼라인입니다. 얼라인 명령어 들어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호리젠탈과 버티컬. 호리젠탈은 수평이죠. 수평 맞추기. 버티컬은 수직 맞추기. 자, 호리젠탈. 근데 이거 쓸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스냅이 꺼져요. 오스냅이 오프돼 버립니다. 심지어 오스냅이 모두 다 해제된 상태로 오프돼요. 자, 보세요. 호리젠탈. 그러면 여기 끝점을 못 찾아요. 오스냅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오스냅을 확인하셔야 돼요. 다 꺼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점이 그 다음 뷰포트 클릭한 다음 이 점과 일치. 위치 내려앉았죠? 다시 볼까요? 버티컬 원점을 지정해 줍니다. 이 점이 이 점과 일치. 네, 끝났네요. 그럼 어떤가요? 세 개가 딱 정투상이 됐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한번 맞춰보시죠. CAT 2급 시험 보려면 이렇게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중요한 건 축척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MV 셋업, 그 다음에 스케일 뷰포트 선택하고 엔터. 유니폼이에요.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 그 다음에 페이퍼 스페이스 당연히 1mm입니다. 엔터. 축척 2 엔터. 그러면 축척이 싹 맞춰지겠죠. 다시 MV 셋업, 얼라인 호리젠탈로 5스냅 체크해서 기준이 되는 점 클릭하고 대상이 되는 점 클릭하고 버티컬 기준이 되는 점 클릭하고 대상이 되는 점 클릭하면 위치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MV에서 하나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테두리를 감추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테두리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테두리 감추는 방법은 레이어를 프리즈 걸면 됩니다. 레이어 프리즈 걸면 테두리가 감춰져요. 자, 보세요.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델 뷰, MV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레이어가 모델 뷰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 모델 뷰를 프리즈 걸어버리면 테두리가 어떻게 되나요? 깨끗하게 감춰졌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야 비로소 CAT 2급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A3로 인쇄를 맞춰볼 겁니다. A3로.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CAT 2급 같은 경우는 MV 셋업으로 맞추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MV 셋업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역시 들어가 볼까요? 자, 레이아웃입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셋업, 모디파이, 그 다음에 얘가 A3가 왜 안 나오지? 일단 A4. 자, 오케이. 일단 A4로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모델 뷰, 그 다음 피트.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바라보는 영역이 여기란 말이에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위치도 안 맞고 이게 센터에 딱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센터도 안 맞고 축척 맞추기도 애매해지는 거죠. 자, MV 셋업. 자, 스케일 뷰포트 선택하고 1엔터, 150엔터. 자, 중심이 딱 맞았나요? 이게 중심이 맞나요? 아니요, 맞출 방법이 없어요. 이거 위치를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MV 셋업 가지고는 이렇게 레이아웃 하나에 하나씩 설정할 때는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줌이라는 명령을 쓸 겁니다. 줌.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쓰는 거예요. 1 나누기 150 XP 이렇게요. 지금 정확하게 1 나누기 150, 그러니까 150분의 1로 맞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걸 정확하게 딱 중간에 가게 맞추고 싶어요. 줌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5스냅 엔드를 사용합니다. 엔드 포인트 여기 끝점, 다시 엔드 포인트 이렇게요. 그럼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는 넌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 줌 1 나누기 150 XP
15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딱 도면의 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이번엔 레이어 2에다가 맞춰보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셋업 매니저, 그 다음 모디파이, 그 다음 프린터. 네. 자, 정확하게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모델 뷰, 피트, 그 다음 대각선으로 하나 선을 더 그려주세요.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고 모델 뷰를 지웁니다. 렉탱글 297,210 옵셋 10mm, 그 다음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줍니다. 이동하기, 중간점이 중간점으로, 아이고 뭔가 잘못 맞았다. 중간점이 중간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모델 뷰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야 A4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더블 클릭한 다음 줌, 오스냅 안 들어가요. 오스냅 안 들어갑니다. 줌 명령은 오스냅이 안 들어가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엔드 포인트, 그 다음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엔드 포인트. 그러면 넌 스케일로 일단 화면 맞춤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줌 1 나누기 150 XP, 그러면 150분의 1로 도면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배치 플롯입니다. 배치 플롯이에요. 배치 플롯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출력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배치 플롯이에요. 보시면 여기 시트가 들어옵니다. 시트가 들어와요. 화면에 떠 있는 모든 시트가 다 들어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모든 시트가 다 들어오는데, 자, 그 중에 지금 제가 세팅한 건 예제 도면이네요. 네, 여기 있네요.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 세팅 끝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나머지는 삭제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삭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퍼블리시 누르면 설정이 끝나 있으니까 그대로 도면 두 장이 출력이 돼 버리는 거죠. 이거 없어도 돼요. 더하기 키 누르면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제란부터 창호도까지 셀렉트. 그러면 레이아웃과 모델과 동시에 들어와요. 이렇게. 자, 스테이터스 상태를 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모델 스페이스만 나와 있겠죠? 이 상태로 출력. 조건은 이미 플롯이 저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아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출력할 때 바로 여기 어플리 투 레이아웃 요 상태가 바로 떠야 돼요. 이 상태가 바로 떠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저장이 되어야 배치 플롯 할 때 이 상태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출력할 때 바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출력 환경을 미리 맞춰놓고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노엘하잖아요. 이미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출력 상태가. 이 출력 상태로 그대로 출력해라,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1번 파일부터 17번 파일까지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배치 플롯 또는 퍼블리쉬의 특징입니다. 그 출력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씩 출력하는 방법, 퍼블리쉬로 출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